그들의 팔지 못한 객실을 우리가 선매입을 하겠다는 거야. 업계에서는 하드블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전에는 이 전략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약간 황당한 거지. 그걸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우리 평범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빌렸을 때 사실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반가워. 나는 2013년도에 데일리 호텔을 창업하고 2019년도에 야놀자에 매각을 한 짐이라고 해. 도전적인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연장돼서 이렇게 하고자에도 출연하게 됐어. 사실 나는 호텔 업계를 잘 몰랐거든. 뭐 당연하지, 그 시장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성장이 되게 빨랐으니까 빨리 그 호텔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몇 가지 전략들을 썼거든. 호텔을 먼저 가면 가자마자 내가 그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를 바로 만날 수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키맨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호텔 매니저라고 했을 때 사실 호텔 매니저의 마음을 사는 게 되게 중요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나는 너무 애송이고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지. 같이 일하자고 해서 와서 사실은 몇 주 지나면 보이지 않고 그 업계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호텔 매니저들은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란 걸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난 배우러 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호텔에 매출을 올려주고 조력자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 과정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이상 그분들과 얼굴을 트고 같이 인사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의 기회는 주셨거든. 다만 그 기회는 어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그 호텔 지배인의 상사를 만날 수 있는 일이었어. 그 상사를 만났을 때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그 호텔의 총지배인 그분에게 있었고, 그분과 되게 큰 계약을 하는 게 중요했어. 대표적으로 주말에 남은 객실을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되게 매력적인 가격을 받아내야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의사결정권자를 만났을 때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갔어. 계약 내용에서 핵심은 그들의 팔지 못한 객실을 우리가 선매입을 하겠다는 거야. 업계에서는 하드블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전에는 이 전략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야. 오지 않은 주말의 객실을 우리가 미리 사겠다고 말하는 거지. 이게 왜 어색한 일이냐면 보통은 가격이 공개돼 있고 그걸 미리 팔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호텔을 매입해서 그 전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당일날 팔았어.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약간 황당한 거지.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그걸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그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 당일날까지 팔지 않았단 말이야. 대신 그런 특수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매입해 올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튜브 내고왕을 보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고 나는 그 상품을 가져와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했거든. 그래서 키맨이 딱 만났을 때 되게 큰 숫자를 불렀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객실이 혹시 몇 개 남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뭐 항상 뭐 예약이 잘 되고 이번 주에는 아직 200개 정도가 남아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그 200개 모두를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호텔 지배인 그리고 키맨은 정말 깜짝 놀래. 왜냐하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호텔 예약 서비스가 기존의 파트너들, 본인들이 같이 일하던 파트너들이 해내지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해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을 협상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의 호텔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들도 싸게 팔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우리가 당신들의 남은 호텔 객실을 다 사줄 건데 대신 우리한테 가격을 싸게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싸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신의 경쟁사에 가서 우리가 오늘 했던 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호텔에 남은 객실 200개를 절반 가격에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호텔들을 원래 파시던 기존의 파트너들하고 거래하고 우리는 당신의 경쟁사로 가서 그 경쟁사 200개 객실을 반값에 받아올까요? 그러면 호텔 그 키맨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우리랑 계약을 하더라고.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었지. 리스크를 마주하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실제로 못 팔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를 모두 팔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와 그런 전략의 반복이 필요했어. 호텔 지배인들을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 제일 처음에 데일리 호텔이라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무작정 호텔들을 방문했었거든. 아니 호텔이 아니라 모텔을 먼저 갔었는데 내가 방문한 곳이 200군데가 넘었어. 사실 그것 정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 거기에 가서 어떤 손님이 아니라 같이 일하러 가는 사람으로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되게 불편한 마음이었고 일단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되게 집중했지. 그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써보시겠어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장에서 그냥 다 노라는 얘기를 들었었지.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라호텔이나 포시즌스 호텔, 하얏트 호텔,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까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몇 가지 전략들이 있었어. 사업 초기에는 그 핫딜들이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략이자 무기였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무기였다면 후기에는 특별히 오늘 남은 객실 외에도 일반적인 호텔 예약 서비스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되게 공격적인 가격으로 호텔들을 매입해오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가 했던 되게 기존 업체들과 다른 전략은 호텔 시장의 예약도를 되게 테크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야. 많은 호텔 시장의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쟁 구도가 있거든. 우리는 그 경쟁 구도를 다 매핑화했어. 실제로 그걸 다 데이터화해서 어떤 호텔들이 평소의 데이터와 다르게 빠르게 빠지거나 느리게 빠지는지를 파악하고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날짜의 예측가를 산정했거든. 그 예측가가 일반적인 호텔들도 다 하는 과정이지만 그들의 예측 지수보다 우리의 예측 지수가 훨씬 더 정확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각각의 호텔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 경쟁사와의 관계, 그 시기의 이벤트,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들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이용하는 날짜와 예약하는 날짜 간의 가격적인 격차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이 시장가와 달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 시장가보다 비싼 호텔들은 가격 리스트를 낮추고 시장가보다 더 경쟁력 있는 호텔들은 우리가 빠르게 매수를 해오면서 실제로 그 호텔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까지 실제 판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했었지. 사실 사업을 하면서 후회를 한 순간이 되게 많았어. 사실 너무 많아서 한 번의 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 제일 좀 마음 아팠던 일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 자금 조달을 되게 원활하게 못했던 것 같아. 그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좀 돈을 빌렸었고 우리 평범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빌렸을 때 난 되게 이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때가 되게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욕심에 부모님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되고 해. 아마 2년 차였던 것 같아. 회사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직원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많은 호텔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자본이 필요했거든. 한 1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우리에게는 그런 자금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에게 빌렸었지. 사업적 경험이 없었던 우리는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고 빠르게 투자가 필요했었지. 그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사를 만났어. 내가 그런 투자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고 당시에 우리 회사 직원은 30명 정도였고 투자금을 약속받은 게 200억 정도였거든. 그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입금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자금 계획을 짰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자금적으로 되게 힘들어졌지. 그때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이 있었어.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했었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선 비용 지출을 계속해야 했었고, 또 비용 지출을 하면서 더 많아진 호텔들과 그 예약 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운영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원을 계속 뽑아야지. 마치 자금이 없는 회사였지만, 그리고 자금이 곧 들어올 회사였지만 그 일들을 모두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그 투자사가 투자를 해주기로 한 날들이 계속 미뤄지면서 자금 관리를 못했었고, 결국 입금이 되긴 했지만 직원들의 월급날이 오는 날짜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입금이 됐었거든. 만약에 그때 입금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찔한 기억들이 지금도 있어. 그리고 그 투자금을 받고 입금됐던 날 사실 되게 많이 울었어. 되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미루고 줄 수 있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너무 슬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200억이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분할해서 들어왔었고,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가 좀 저렴한 사무실에 되게 많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있었다면은, 투자를 받고 나서는 사무실도 강남으로 오고 되게 멋지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